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화제를 매일 먹는데도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불편하신가요? 위 내시경을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70세 이명숙 할머니께서 수년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다가 알고 보니 위가 아니라 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극복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방간이 어떻게 소화불량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70입니다. 이름은 이명숙이라고 하고요. 경북 구미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를 운영했었고, 지금은 은퇴해서 손주들 봐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처럼 오랫동안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고민은 60 중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거예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더 심했습니다. 고기를 먹거나 튀김을 먹으면 속이 정말 불편해서 소화제를 꼭 먹어야 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화제를 사다 놓고 식후마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화제를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위 내시경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약간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소화제를 처방해 주시고 천천히 먹고 기름진 음식 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했고 기름진 음식도 줄였어요. 그런데도 속은 여전히 더부룩하고 불편했습니다. 소화제를 먹으면 그때만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안 먹으면 또 불편하고 그런 패턴이 반복됐어요. 몇 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소화제 없이는 못 사는 정도가 됐어요. 가방에도 소화제를 항상 챙겨 다녔고 외식할 때도 미리 먹고 가고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밖에서 고기 먹자고 해도 저는 부담스러워서 자주 거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간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지방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체중 관리하고 운동하고 술 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별로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네, 소화가 정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지방간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간은 담즙을 만드는 곳인데 이 담즙이 지방을 소화하는데 꼭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지방간이 있으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담즙 분비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지방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고기나 기름진 음식 먹을 때마다 유독 속이 불편했구나. 위가 문제가 아니라 간이 문제였구나. 그동안 위만 치료하려고 했는데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지방간을 관리하면 소화불량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양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셨어요. 저는 그날로 영양 상담을 신청했고 며칠 후에 영양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제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첫 번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밥을 좋아했거든요. 한 끼에 밥 한 공기 반 정도는 먹었는데
그게 간에 부담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남는 게 간에 지방으로 쌓인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밥 양을 줄이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과일을 하루에 두세 번씩 먹었거든요. 그런데 과일도 과당이 많아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녁에 과일을 먹는 건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름진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라고 하셨어요. 저는 속이 불편해서 기름진 음식을 피했는데 그러면 필수 지방산 섭취가 부족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좋은 기름을 적당히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손주들 돌보느라 식사를 거르거나 늦게 먹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간에 부담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먹어야 간도 리듬을 찾는다고요. 영양사 선생님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밥 양을 줄이라고 하셨어요. 한 끼에 밥 반 공기 정도만 먹고 대신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녹색 채소가 간 건강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생선, 두부, 콩, 달걀 같은 걸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간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음식을 3번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과일은 하루 한두 번만, 그것도 오전이나 점심시간에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녁에는 과일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 사과 같은 과당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넷째, 좋은 기름을 적당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걸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나물 무칠 때 쓰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한두 숟가락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다섯째, 기름진 음식을 먹더라도 시간대를 잘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점심시간에 먹는 게 제일 좋고 저녁에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간은 밤에 휴식하고 재생하는데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간이 쉬지 못한다고요. 여섯째, 규칙적으로 식사하라고 하셨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세 끼를 먹고 식사를 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간도 리듬을 찾고 담즙 분비도 규칙적으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째, 저녁은 일찍 가볍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오후 6시 이전에 먹고 양도 줄이고 간이 밤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덟째,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하셨어요.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면 간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홉째, 걷기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하라고 하셨어요. 운동하면 간에 쌓인 지방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10번째,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자주 먹으라고 하셨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양파 같은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양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저는 그날부터 바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밥 양을 줄이려니까 배가 고프고 과일을 줄이려니까 허전하고 규칙적으로 먹으려니까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도와줬습니다. 딸이 채소 반찬을 많이 만들어주고 남편이 같이 걸어주고 그런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속이 예전보다 덜 더부룩하더라고요. 소화제를 먹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완전히 안 먹은 건 아니었지만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2주가 지나니까 더 확실해졌습니다. 밥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한 날이 많아졌어요. 특히 저녁을 가볍게 먹으니까 밤에 속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잠도 잘 오고 아침에 개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 수치가 조금 떨어졌어요.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고 이대로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화가 좀 나아졌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2달째 되니까 소화제를 거의 안 먹게 됐습니다. 가끔 과식했을 때만 좀 불편한 정도였고, 평소에는 소화제 없이도 괜찮았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 먹던 소화제를 이제는 안 먹어도 되다니요. 3달이 지나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의 지방이 조금 줄었다고 나왔어요. 선생님이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 지방간도 좋아지고 소화불량도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과식하면 안 되지만 적당히 먹으면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가족들과 외식할 때도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체중도 4kg 정도 빠졌는데 건강하게 빠진 거였어요. 몸이 가볍고 피로감도 덜하고 무엇보다 속이 편안해서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소화불량이 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간, 췌장, 담낭 같은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어도 소화불량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내시경이 정상이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해요. 둘째, 지방간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은 담즙을 만드는 곳인데 지방간이 있으면 담즙 분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지방 소화가 안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더 그래요. 셋째, 지방간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가능해요. 저도 했으니까요. 넷째, 탄수화물과 과일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밤양을 줄이고 과일을 적당히 먹으면 간에 지방이 덜 쌓입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져요. 다섯째,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 재생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주고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섯째, 기름진 음식을 먹는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심에 먹는 건 괜찮지만 저녁에 먹으면 간이 쉬지 못하고 부담을 받습니다. 저녁은 꼭 가볍게 먹어야 해요. 일곱째, 규칙적인 식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도 리듬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먹으면 담즙 분비도 규칙적으로 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간도 혼란스러워해요. 여덟째,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걷기만 해도 간에 쌓인 지방이 줄어듭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효과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밥 반 공기, 채소 많이, 단백질 충분히, 과일 적당히, 저녁 가볍게, 매일 걷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니까 밥 먹는 게 즐겁고 외식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소화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소화제를 매일 먹는데도 속이 계속 불편하신가요? 위 내시경은 정상인데 소화가 안 되시나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유독 더 불편하신가요? 그럼 간 건강을 체크해 보세요.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로 지방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간 수치도 재보세요. 지방간이 있다면 그게 소화불량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바꿔보세요. 밤양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과일은 적당히 저녁은 가볍게 이렇게 바꿔보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몇 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운동도 꼭 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해요.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고 소화도 좋아지고 좋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새끼를 먹고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간도 리듬을 찾고 담즙 분비도 규칙적으로 되고 소화도 좋아집니다. 저는 70이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나고 매일이 즐겁습니다. 이게 다간 건강을 챙긴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저도 60 중반에 문제를 발견하고 바꿨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정기검진 덕분에 지방간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검진을 안 받았다면 계속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원인을 끝까지 찾아보세요. 한 가지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검사도 받아보세요. 저도 위내시경은 정상이었지만 초음파 검사에서 문제를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소화불량의 원인은 위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 췌장, 담낭 같은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어도 소화불량 증상이 생깁니다. 특히 지방간이 있으면 담즙 분비가 잘 안 되고 지방 소화가 안 됩니다. 오늘부터 간 건강을 챙겨보세요. 밥 줄이고 채소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매일 걷고 이것만으로도 간이 좋아지고 소화도 좋아집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간, 편안한 소화, 맛있는 식사, 이 모든 걸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소화제 없이 속 편안하게 즐겁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70세 이명숙 할머니께서 수년간 소화제에 의존하시다가 알고 보니 위가 아니라 간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단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신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방간이 담즙 분비를 방해해서 소화불량을 일으킨다는 사실, 그리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간 건강이 좋아지고 소화불량도 함께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밤양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매일 30분씩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간이 좋아지고 소화도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정기검진을 통해 간 건강을 체크해보세요. 초음파 검사와 간 수치 검사로 지방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속이 불편하면 잠도 망가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와 수면의 연결고리, 그리고 속 편안하게 잠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